마켓디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벌써 한 주를 마무리 지을 금요일 밤이 됐습니다. 금요일 한국 증시는 거래에는 좀 힘이 없었고 주가 하락 종목들이 우세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로 좀 전환이 됐고요. 리스크 회피 성향을 보여줬습니다. 9시 30분에는 미국의 5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완료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2.3%, 전월 대비해서는 2.1% 높게 좀 수치가 나왔는데요. 코어 상승폭 확대로 연준의 긴축 스탠스 유지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데이터들은 인플레 기대치 하방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은 좀 지연될 가능성까지도 시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연준의 정책 흐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내일부터는 무주택자 1주택 구매 외에 이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중단됩니다. 급하게 필요한 자금도 좀 대출이 불가한 상황인데 금융시장에 어쩔 수 없이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 우리는 다음 주 어떻게 좀 대비를 해봐야 할까요? 저희 마켓 위너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최종 우승 트로피 어떤 종목이 거머쥐게 될지 종목 월드컵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항해사 이용철 파트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종목들을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공략할 수 있도록 제 기준들을 확실하게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기쁜 날 중에 하나예요. 기쁘지만 조금 슬픈 날인데 바로 이제 1313 챌린지 1시 30분에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22주 차 중에서 19번째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 실패를 했는데 성공률이 역사상 최고예요. 근데 이게 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신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 중 하나가 이제 1313 챌린지에서는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제 코너가 없어지고 이제 저는 12시죠. 이제 바이앤셀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으니까요. 12시부터 1시까지 저랑 함께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좀 시청해 주셔서 전화 연결도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여러분들께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나도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매주 좀 준비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QR코드가 좀 어렵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철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중 전정형 패턴 정리 자료집까지도 남김없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참고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조정 장세에서는 어떤 종목을 내가 봐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종목들 리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최종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종목들 눈부신 상승 흐름을 좀 가지고 와줬었습니다. 어떤 종목들부터 있을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자 최종 우승 트로피 거머쥐었던 종목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KPS 무려 54%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을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더 갈 수 있을지 하는 생각도 드실 것 같고 또 지금부터 이 종목 진입해도 될까 하는 생각도 다들 하실 것 같은데 파트너님께서는 이 종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어제까지 고가를 높였죠. 그리고 나서 오늘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함께 공략한 이후로 54%의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강하게 만들어 오고 나서 첫 번째 조정은 매수 타점 기회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늘렸을 때가 정말 중요한 매수 타점 될 수 있냐? 53,000원 라인대 보시죠. 이 라인대가 과거에 2025년도 6월 16일과 6월 17일 날 파동의 종가상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53,0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반등하는 흐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보시면 이동평균선 중에서 중심선이죠. 21선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현재 11선에서 단기 조정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53,00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 한정 KPS 현재 앞으로도 상승 추세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상승 흐름들을 좀 더 극대화시켜 나가시길 바라면서 매도 타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함께한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줄 부분은 공부방에서 전부 봐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해 볼 종목은 5월 20일자 종목입니다.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우리 파트너님께서 HD 관련 종목들 정말 좋아하시는데 34.5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파트너님? 앞으로도 더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 HD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를 써냈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틀 딱 3거래일 전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됐죠. 그 이후에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오늘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제 오늘 시장이 좋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이제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조정을 마무리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제 전거래일 11선을 지지를 받고 나서 단기간에 조정폭을 마무리해줬고요. 오늘 장중에 2.89%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여전히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강한 추세를 만들어내가면 이렇게 11선을 보통 깨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HD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도 상승 흐름들을 좀 더 극대화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 종목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눈부신 상승률을 기록해준 종목이죠. 5월 16일자 위너 종목이었습니다. 현대건설. 무려 91.23%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종목은 좀 너무 많이 오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절로 들 수밖에 없는데 이 종목 계속해서 좀 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파트너님? 네, 물론입니다. 이 종목도 이 현대건설도 이틀 전까지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정말 우리가 함께 공략을 했던 종목들 중에서 신고가를 꾸준하게 써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현대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정말 상승 모멘텀이 많아요.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건설업도 굉장히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은 이제 이재명 행정부의 세종시 수도 이전 좀 공약에 대한 정책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공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정말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시가총액이 이 종목은 8조가 넘어가요. 근데 이 8조가 넘어가는 종목이 90%가 넘어간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최종 우승 종목으로 선정한 종목이 이런 상승 흐름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 종목이 상승 추세가 아직은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을 기준으로는 72,000원 라인대 기준 잡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들 기존에 공략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홀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승 흐름들 극대화시켜 나가면서 계속해서 수익권대 좀 더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이렇게 종목들 리뷰를 해봤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그냥 우승 월드컵에서 이 우승 트로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종목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지금은 정리하는 때인지 아닌지 타이밍까지도 남김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혼자서 내가 이 종목을 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이용철 파트너님과 좋은 종목들 골라내시고 다음 주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철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6강전에 어떤 종목들이 또 이름을 올리게 됐을까요? 바로 큰 화면으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자 16강에 오른 종목들입니다. 쟁쟁한 섹터에서 많이 출전을 했는데요. AI, 전력설비, 통신장비, 원전, 태양광, 반도체 쪽에서 골고루 출전을 좀 해줬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16강에서 8강, 8강에서 4강, 4강에서 또 결승, 결승에서 최종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게 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월드컵에서도 정말 쟁쟁한 종목들이 많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1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붙게 됐을지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IT센 글로벌 이렇게 붙었습니다. STO랑 방산 쪽인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파트너님께서 원체 좋아하시는 이제 현대고 또 거기다가 오늘자로도 좋은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대통령실 전담비서관을 또 신설을 하면서 방산에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방산이 올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1년에 거의 중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계속해서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파트너님. 네, 이제 방산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작년 말부터 올해 초 매주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1월 14일 날 함께 생방송에서 공략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오늘 기점으로 약 275에서 한 27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절반 기준에 대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고 남은 비중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만큼 이 방산주들은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 등 이제 모든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주 국방에 대한 강한 필요 인식이 정말 증가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방 전 세계적으로 정말 탑 클래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산주들의 상승 흐름들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종목 이 IT센 글로벌의 경우에는 이 종목도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4월 30일 날 함께 네. 공략을 했고요. 딱 6월 19일 날 정말 2달이 채 안 되죠. 이 2달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380%까지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STO 관련주로서 정책의 수익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 종목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현대로템만큼은 아니지만 실적에 대한 강한 기대감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이 두 종목을 딱 봤을 때 고민을 했던 게 있어요. 이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 건지 혹은 상승 추세가 단발성으로 끝날지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좀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로템과 IT센 글로벌 두 종목 중에 제가 8강으로 올릴 종목은요. 네. 바로 현대로템으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는 현대로템을 좀 골라주셨습니다. 현대로템이 계속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IT센 글로벌은 4월 30일자로도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파트너님께서는 진짜 기념일도 잘 세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 세세요? 네, 물론 특히 제가 여러분과 생방송에서 함께 공략했던 종목들은 정말 잊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네. 특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상승폭을 좀 더 극대화시켜 나갔던 종목들은 네. 이런 포인트를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이 흐름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야 될지 중간에 네. 정리해야 될지 이 흐름들을 함께한 무료 교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함께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라운드는 또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붙었을지 바로 볼게요. HD 현대미포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 탱커가 좀 부진하다라는 이슈 때문에 LNG 벙커링선 요게 이쪽으로 좀 수주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오늘 자료도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졌어요. 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AI에서 이제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종목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위로 올려주실 건가요? 이 두 종목 중에서 제가 네. 8강으로 올릴 종목은 바로 HD 현대 미포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현대가 좋아서예요? 아니면 정말 이 섹터가 좀 좋게 보이시는 거예요? 둘 다입니다. 일단은 이 네. H현대 위포를 저희가 이제 생방송에서 공략을 했었죠. 3월 31일 날 공략을 하고 정확하게 오늘 기준으로 97%의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우리 1313 챌린지를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장기 포트로 편입한 이후에 계속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온 상황에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상승 모멘텀 충분히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중형 성박 건조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1위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이 친환경 성박 시장도 주도를 하고 선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좀 더 이슈가 한 번 더 부각이 됐을 때 H현대 위포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추세적인 상승 랠리 한 번 더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꾸준하게 가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미포 다른 조선주들 빠지는데 혼자 안 빠져서 대단하다라고 또 시청자분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붙게 됐을지 바로 볼게요. 고려아연, LS 마린솔루션이 붙었습니다. 이제 구리값이 계속해서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골드만삭스가 8월쯤 되면은 톤당 1만 달러 넘길 거야라고 이야기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자료도 또 고려 아연 포함해가지고 구리 쪽이 들썩거렸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LS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인데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종목 위로 올려주실까요? 네, 이제 우선은 이 고려아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코멘트를 드리면 이 고려아연이 오늘 이제 영풍과 이제 고려아연이 이제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영풍이 승소를 했죠. 그러면서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한 번 더 슈팅이 나왔고요. 네. LS 마린 솔루션의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죠. 특히 LS 마린 솔루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은 좀 기존에 함께 공략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네. 3월 31일 날부터 오늘까지 딱 115%입니다. 제가 이 흐름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절반 비중은 홀딩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건 절반이 남아있다라는 점인데요.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반의 비중 남겨놓은 상황이죠. 따라서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저는 LS 마린 솔루션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이제 현대 쪽을 좋아하시는 거 다음으로는 LS 그룹주들을 또 굉장히 예뻐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LS 마린 솔루션이 앞으로 좀 창창하다라고 보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특히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투자가 증가를 하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 AI에 대한 투자 100조 원까지 진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투자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AI에 투자하는 그 트렌드는 이제는 뭐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 조금 더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특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정책도 있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인데 여기에서 이제 서해안과 호남 지방에서 전력을 생산을 해서 이 전력을 각 수도권으로 이제 이동시키는 이제 정책인데 여기에 따라서도 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수혜 거기다가 여기다가 글로벌적인 트렌드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역시나 오늘도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함께 공략하고 나서 이렇게 신고가를 써 나가는 종목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좀 뿌듯하긴 한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을 기존에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타점을 간단하게만 잡아드리면 이 종목을 바로 공략하기보다는 저는 한 26,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에는 기존에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좀 더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해 나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LS 마린 솔루션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다음 라운드 또 바로 볼게요. 하나오션, RF, HLC. 자,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제 관심 종목인데
이게 올 상반기 VLCC 16척을 수주하기도 했고요. 그리스 선사들의 뭐 발주 행렬이 이어진다라는 기사가 오늘자로도 또 많이 나와줬더라고요. 또 통신 장비 쪽인데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위로 올려주실 건가요? 이 두 종목 중에서 저는 이제 하나오션의 경우에도 저 굉장히 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작년 이제 11월 22일 네. 두 코너를 통해서도 소개를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쌀쌀할 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1월 달, 2월 달, 뭐 4월 달 최근에 5월 달까지 함께 공략했던 만큼 네. 꾸준하게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갔는데요. RFHIC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애프터 마켓에서 네. 공략주로 선정했던 종목인데요.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저는 올라가야 될 종목, 물론 하나오션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RFHIC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요거를 선택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일단 하나오션은 거의 반년 넘게 너무 예뻐했던 종목이어서인가요? 이 하나오션은 최근까지도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둔화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올 때까지는 네.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RFHIC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공략한 이후에 한 23%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7월 4일 날 이제 미국 의회에서 FCC의 통신망 경매에 대한 권한을 복구한다라는 좀 어느 정도 그 전망이 잇따르면서 이제 3분기 내에 이 5G, 미국에서 5G 주파수 경매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RFHIC의 경우에는 좀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의 종목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저평가이면서 상승 모멘텀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통신 장비 업종 중에서는 좀 더 대장주격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고가를 한번 넘겼죠. 시장의 조정 장세에서도 강력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기존에 함께 공략하셨던 분들은 상승 흐름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아직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참으셨다가 한 23,000원대 오셨을 때에는 좀 더 기분 좋게 분할 기준으로 한 접근도 유효하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분할 접근해봐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일까요?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G2파워,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에서 두 가지 종목이 이렇게 붙게 됐습니다.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기업 설명회를 좀 성료했고 또 1분기 수주 잔고가 1,200억 원 좀 확보한 상태라는 이슈가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님이 좀 좋아하시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위로 올려주실 건가요? 네, G2파워의 경우에는 이제 소형주인데 이 소형주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도 나쁘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워낙 강력한 종목이기 때문에 두 종목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왜죠? G2파워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도 아닌가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너무나 강력해요. 왜냐하면 네.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대형 원전, 뭐 소형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그다음에 가스터빈 부분까지도 모든 부분의 성장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 가스터빈, 대형 가스터빈 대형이죠. 이 H 부분에 대한 대형 가스터빈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네 군데밖에 없어요. 그 중에 두 곳이 이미 초과 수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추가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상승세 정말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차트의 흐름만 보아도 너무나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11선을 이탈했던 적이 과연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정말 굉장히 강력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가시지 않으면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를 주는 가격대까지는 잘 안 올 것 같은 생각도 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추세에 있는 주도주들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원전에서 좀 선택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라운드도 또 바로 볼게요. 비츠로테크, 한화솔루션이 붙었습니다. 태양광이랑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
에서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독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술력 자체가. 그래서 좀 계속 조명받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중에서는 그래도 하나솔루션이실까요? 이 두 종목 중에서 우선은 제가 간단하게만 한 코멘트를 드리면 네. 이 비츠로테크도 이제 함께 공략을 했고 하나솔루션도 함께 공략을 했었는데요. 네. 중요한 게 하나솔루션은 4월 18일에서 5월 19일 딱 한 달 정도 됩니다. 한 달 정도 만에 83%가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이제는 박스권 장세 안에서 트레이닝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저는 비츠로테크를 8강 종목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갈 때까지 좀 가버려서 하나솔루션을 이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건가요? 네,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들 이제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호재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도 악재도 좀 껴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께서 추세적인 상승세를 노리기보다는 박스권 양세 안에서 단기간에 저평가됐을 때 조금 더 매수를 하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박스권 매매 좀 위주로 지켜보시고요. 비츠로테크의 경우에는 좀 더 저점에서 공략을 하시게 됐을 때에는 추세적인 상승 랠리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비츠로테크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비츠로테크가 조금 더 튼튼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계속해서 8강에서 또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라운드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소닉스와 재룡전기 붙었습니다. 소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양자 컴퓨팅에서 성능을 향상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또 스위스에서 굉장히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왔어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 쪽인데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섹터를 조금 더 길게 좋게 보실까요? 네, 일단 소닉스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조금 아쉬워요. 네. 시가총액이 이제 한 600억 정도 되는데 네. 좀 중소형주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매할 때 이렇게 좀 자금이 크면 좀 매매하기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재룡전기의 경우에는 10배거든요. 6천억 정도 됩니다.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되는데 이 재룡전기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정책주로도 좀 네.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 종목 중에서 8강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저는 재룡전기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룡전기를 또 좋게 보시는 이유가 확실히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뒤에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8강으로 올라갔으니까요. 이 뒤에서 좀 재룡전기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16강의 마지막 라운드가 됐네요. 어떤 종목들 붙었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붙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시총 1위를 탈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장중에 3%까지도 뭐 빠지고 하는 모습을 보였던 SK하이닉스냐 오히려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삼성전자냐 이 두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위로 올려주시려나요? 이 두 종목 제가 간단하게만 코멘트를 드리면 우선 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 HBM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죠. 특히 네. 기술력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를 훨씬 더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HBM4E를 납품을 하면서 이제 HBM 시장에서는 정말 다른 종목들보다 기술력을 훨씬 더 압도적으로 네. 이제 우위에 위치한 이제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이제 메모리, 파운드리, 그다음에 패키징을 합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두 종목 중에서 SK하이닉스는 오늘 떨어졌죠. 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고 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좀 더 올랐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는 단기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동안 좀 더 건강한 조정이 나와줘야 네.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박스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서 이 종목도 바로 올라가기 좀 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조정폭이 많이 남아있는 SK하이닉스보다는 8강 종목 삼성전자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위쪽으로 좀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파트너님께서 16강 벌써 이렇게 라운드 8라운드까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종목들 보시면서 벌써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탈락했네. 아니면 내 종목 이번에 올라갔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지켜봐도 될까 하는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방송에서만 QR코드 공개가 되고 있으니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뜨게 되는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전략 세워나가 보시죠.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강에서 8강으로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가게 됐을지 큰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아무래도 쟁쟁한 종목들 올라가게 되는데요. 방산에서 현대로템, HD 현대미포, LS 마린솔루션, RF HIC, 두산에너빌리티, 비츠로테크, 재룡전기, 삼성전자 어떤 종목이 또 4강으로 올라가게 될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보시죠.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16강에서 이렇게 8강으로 올라오게 되면 정말 쟁쟁한 종목들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8강도 힘차게 달려봐야겠죠. 8강의 1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붙게 됐을지 바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현대로템과 HD 현대미포. 우리 파트너님에게는 지금이 이제 장원영과 카리나, 설윤 같은 딱 이거 같은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좀 고민 많이 하셨죠? 네, 이 두 종목을 보게 되면 이게 두 종목 함께 공략을 해서 정말 네. 큰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줬던 종목이다 보니까 두 종목 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지금 현재 수급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HD 현대 미포가 좋고요. 이제 네. 뭐 수주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저는 현대로템이 조금 더 네. 실적은 앞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기준으로 좀 더 선정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이 두 종목 중에서 4강으로 올라갈 종목 네. 선정을 해야겠죠? 저는 현대로템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금 이게 결승전 아니냐, 네. 현대용철이다라고 하셨는데 현대로템에 손을 들어주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이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폴란드의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이 임박을 했죠. 거의 뭐 확정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불확실성이 소멸이 되면서 오늘 리포트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현대로템의 목표 주가를 상승을 시켰는데 LIG 넥스원은 목표 주가가 좀 떨어졌죠. 그래서 현재 이제 방산주를 이끌고 있는 상위 4개의 기업 중에서 한 축이 조금 더 쉬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로 조금 더 매수세가 쏠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중에서 좀 독보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현대로템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특히 이 폴란드의 이 K2 전차를 이제 2차로 수출하는 게 단일 계약상은 역사상 최고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60억 달러 하나로 거의 9조 원인데 그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수출 계약을 따냈고 이미 3년에서 5년치에 일감들은 다 따냈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가 꾸준하게 쌓여 나가고 있는 상황 따라서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그래서 주가는 결국에는 실적에 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부분 연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현대로템이 당장 조금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세 한동안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대로템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현대로템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굉장히 힘드셨었을 것 같은데 이제 다음 라운드도 또 바로 보도록 할게요. LS 마린솔루션, RF HIC 이렇게 두 종목 붙었습니다. LS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원체 좋아하시는 그룹
6주 안에 있는 종목이고 RFHIC 역시도 굉장히 아까 전에 설명을 좀 길게 해주시는 걸 보아서 이제 애착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4강으로 올려주실 건가요? 네, 이 두 종목 제가 이 두 종목을 봤을 때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LS 마린 솔루션은 우리가 3월 말에 함께 공략을 했고요. 네. RFHIC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략을 했기 때문에 좀 오래전에 공략한 종목이냐 혹은 네. 최근에 공략한 종목이냐라고 봤을 때 두 종목 다 오늘 신고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두 종목 다 굉장히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응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네. 종목 중에서 전 조금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종목, 물론 단기간의 상승 탄력도는 LS 마린 솔루션이 되겠지만 저는 당장 다음 달에 상승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RFHIC를 4강 종목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정말 알려줄 듯 말 듯하게 밀고 당기기를 하시면서 알려주셨는데 LS 마린 솔루션이 그만큼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던 종목인 거겠죠? 네, 물론입니다. 이 RFHIC가 특히 이제 5G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5G가 사실상 많은 이제 소비자분들에게 그래 좋지 못한 기억이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네. 통신 3사들이 이제 투자를 조금 더 지연시키거나 좀 더 투자에 대한 둔화 그로 인해서 5G가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많이 속도가 빠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맞아요. 있을 텐데요. 저는 작년에 올해 초에 처음으로 5G 했거든요. 네, 저는 5G를 네. 하다가 저도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바꿨어요. 근데 이게 그만큼 이제 5G 우리나라에서는 투자가 좀 더 둔화되고 있는데 북미와 중동 쪽에서는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연말에는 이제 빅 사이클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네. 이제 이 통신 장비 업종들의 경우에는 5월 이제 3분기에 주파수 경매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 RFHIC 이제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네.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다만 신규로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기존에 가격대를 그렇게 크게 주지 못했어요. 차트를 네.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종목을 기존에도 좋게 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통신 장비 업종들 중에서도 종목이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몇 종목이 없어요. 그 중에 정말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고 나서 조정을 좀 더 시원하게 받아줬으면 기분 좋게 들어갔을 텐데 지금 차트를 보면 크게 안 눌렸죠. 2025년도 5월 말에서 이제 6월 달 어느 정도 올랐냐면 16,000원대에서 22,000원대까지 주당 6,000원대를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그것도 한 7거래일 안쪽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올렸고요. 그 이후에 빠르게 올라간 만큼 조정을 받아줬어야 되는데 조정 또한 받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가격대 기준으로 10일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강력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10일선을 크게 이탈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 10일선이 파란색 선입니다. 이 파란색 이동평균선을 종가상 크게 이탈을 시키지 않는 선에서 상승 랠리 이어오다가 자, 6월 25일 날 슈팅이 나왔고요. 그 다음 날도 13% 슈팅, 그리고 오늘 시장의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3%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가 상단폭과 하단폭 안에 주가가 위치할 확률이 95.44%예요. 웬만하면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 안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어제 돌파를 하고 나서 오늘도 상단선 위에 탔다라는 점은 4.56% 비이상적인 강한 상승 흐름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공략하고 싶어도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가격을 한번 주긴 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줄 것 같냐? 대략 2025년도 6월 25일이죠. 장중 9%까지 상승했던 날의 시가입니다. 기준을 잡아보면 25,400원, 그러니까 25,000원에서 25,400원 라인대에는 한 번쯤은 가격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가격대 내려왔을 때에는 전부 다 공략하기보다는 내가 한 10% 들어가겠다 했을 때에는 한 5에서 3% 정도 분할 관점으로 모아가시면 앞으로의 이제 연말에 빅사이클에 대한 수혜를 좀 더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을 4강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강으로 올라간 종목 계속해서 또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라운드 바로 볼게요. 두산에너빌리티, 비츠로테크입니다. 이제 좀 비슷비슷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서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4강으로 올라가게 될까요? 네, 단기 탄력성은 저는 비츠로테크가 조금 더 있다고 봐요. 근데 네. 이제 여러분들께 좀 더 주도주로서 강력한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갈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라고 이제 기준을 잡아왔을 때에는 저는 비츠로테크보다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깔끔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두산 에너빌리티로 봐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라운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강의 마지막 라운드네요. 재룡전기와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이용철 파트너님의 스타일을 많이 아셔서인지 삼성전자 8강에서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8강에서 떨어뜨리실 겁니까? 저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제 정말 이제는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재룡전기와 삼성전자 중에서 저는 재룡전기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삼성전자 물론 좋죠. 너무나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앞으로의 전망 기준을 잡았을 때에는 재룡전기와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하지만 네. 이 삼성전자의 경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박스권 상단 구간에 위치해 있어요. 오늘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박스권 상단에 정확하게 위치해 있는데 차트 기준을 한번 보았을 때 자, 박스권 상단에서 이 상단 라인대를 돌파를 하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더 붙어줘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게 이 박스권을 언제부터 만들었냐면 2024년도죠. 8월 달부터 만들었던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현재 이 장기 이동평균선 241선에도 맞닿아 있는 만큼 돌파하려면 좀 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제가 여러분께 어제도 조정을 받을 겁니다. 말씀드렸고 오늘 조정을 받았죠. 조금 더 하락폭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수를 뚫고 올라가려면 정말 그만큼의 상승 모멘텀, 추가적인 좀 더 깜짝 상승 모멘텀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단기간에 그게 좀 동반되일까라는 건 좀 의문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이 삼성전자 너무나 좋은 기업이지만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 한 57,000원 라인대 왔을 때에는 좀 더 기분 좋게 여러분께서 분할로 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선정한 재룡전기 간단하게 보면 재룡전기의 경우에는 자 2025년도 4월 달 저점을 찍고 나서 파동의 저점과 저점, 고점 올리는 이 상승 추세 안에 위치한 종목이죠. 현재 이 상승 추세의 저항 라인대를 정확하게 지지받는 선에서 마무리를 져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세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4강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과 이렇게 8강까지도 달려봤습니다. 이 종목들 보시면서 나도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전략 좀 세워 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링크 뜨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좀 어렵다,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철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8강에서 4강으로 올라간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큰 화면으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8강에서 4강으로 올라온 종목들입니다. 현대 로템, 두산 에너빌리티, RF, HIC, 재룡전기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과연 결승전에는 어떤 종목들 올라가게 될까요? 저희랑 끝까지 함께 해보시죠. 네, 정말 어려운 4강전입니다. 1라운드부터 바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과 RF, HIC.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제 마음이 좀 우리 파트너님처럼 가는 거는 현대로템이기는 한데 RF, HIC 워낙에 좀 상승 탄력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서 결승전에 어떤 종목을 올리실 건가요? 이 두 종목 현대로템은 1월 달에 공략했던 종목, 그다음에 RFHIC는 네. 1주 전에 공략했던 종목이죠. 네. 이 두 종목 중에서 제가 1주 전부터 여러 번 함께 공략을 했던 이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롭게 공략할 수 있는 저는 RFHIC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RF, HIC가 결승전에 올라가게 됐고요. 다음 라운드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재룡전기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결승전으로 올리실까요? 이 두 종목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너무나 좋은 종목이고 주도주이긴 하지만 네, 저는 여러분께서 기존에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 좀 더 과열됐을 때에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좀 강력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종목 중에서는 네. 재룡전기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4강 깔끔하게 달려주셨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함께 전략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 쓰고 있지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결승전 바로 봐야겠죠.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RF, HIC, 재룡전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과연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게 될까요, 파트너님? 이 두 종목 중에서 저는 이제 RF, HIC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조금 더 조정받을 때 좀 많이 고통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저는 네. 최종 우승 종목을 재룡전기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파트너님과 함께 들어가셨던 분들의 영역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방송을 놓치지 않고 보셨던 분들은 상승하는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거고요. RFHIC의 경우에는 조금 더 눌렸을 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룡 전기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전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재명 정부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에 대한 수혜를 좀 더 직접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 북량 수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신규 공장 설립 등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룡전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이 6천억 정도 되면 좀 중소형주로서 상승 탄력도, 그러니까 변동폭도 좀 더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공략하고 나서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더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차트를 한번 자세하게 좀 더 분석을 해드리면, 자, 2025년도 4년도부터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이 2024년도 6월 달에서 7월 달 고점 10만 원을 터치하고 나서 고점과 고점을 잇는 하락 추세가 한동안 이어졌어요. 그럼 이 하락 추세를 한번 그어보면 이 하락 추세를 파동의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자, 이런 등대 캔들로 돌파를 했죠. 등대 캔들을 돌파하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 재밌는 거 하나만 그어드리도록 하면, 이렇게 2025년도 4월 달 파동의 저점과 2025년도 파동의 저점을 쭉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죠. 이걸 그대로 올려볼게요. 쭉 올려보면 이런 상승 추세로의 움직이고요. 다시 한번 하단에 그어보면 저점과 저점을 올리고 고점과 고점을 올리는 이 상승 추세, 채널 안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채널 안에서 이 종목이 현재 지금 지지라인대 안에서 단기간의 조정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 단기간에 좀 더 빠르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중심선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48,000원 이하에서 지금 현재도 47,50원이죠. 공략이 유효하고요. 2차 목표가 45,000원, 소절가는 36,000원 기준 잡고 다음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가격선까지 좀 깔끔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제 RF, HIC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이 나올 경우에 바로바로 알려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들어가면은 매번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죠, 파트너님? 네, 맞습니다. 제가 한 번씩 또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에도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그날 굉장히 좋은 종목들도 함께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방송 시청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종목이 탈락한 종목 냅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타점까지도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영어로 된 링크 뜨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밤 함께 달려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네, 마케디노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